차시의 밑줄. 차시라는 건요, 이코르 각설이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시 각설 하면은 사실 압력이 더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쌩값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천자의 동그라미, 황제에 대한 이야기죠. 도사의 말, 도사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네요. 말을 믿어 바다 위에 별궁을 지으셨다. 믿었다의 체크. 그래서 천자가 도사한테 믿었습니다. 도사의 말을 지으시고 신선을 모으려 하실세. 하루는 일일은 하면 하루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궁에 누워 일몽을 얻으시니 꿈을 꿨대요. 일몽의 동그라미. 몸이 천상에 올라 옥제를 메시고, 옥제는 옥황상제의 줄임말입니다. 옥황상제예요. 균찬악을 들으시며 즐기시다가 우연히 실족하여 공중에 떨어지시니 한 소년의 밑줄, 동그라미 쳐놔, 받들어 고하거늘 돌아보시니 그 소년이 분명 여자의 기상이니 여자의 체크. 수중에 악기를 들고 매신 모양이라. 꿈을 깨어 심히 불길하여 불길의 체크. 노견을 불러 노견을 동그라미. 뭉사를 말씀이시니 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노견이 말합니다. 지난날에 진나라의 목공이 균천악을 꿈꾸고 나라가 중흥하였으니 어찌 길몽이 아니오며의 밑줄. 한마디로 뭐다? 길몽이다. 좋은 꿈이다. 길몽은 좋은 꿈, 흉몽은 나쁜 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폐하가 동홍을 얻으셔서 그가 예약을 낚아 선양을 찬양하니 몽중에 보신 바가 동홍을 가리킴인가 하나이다. 동홍의 동그라미. 동홍이란 놈이 혹시 그 꿈에 있던 소년은 아니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자가 그 말이 옳다 하시고 동홍을 더욱 아름다이 여기셔 이봉전 학사 겸 균천 감협률에 임명하시고 민간 음료를 아는 자를 골라들여 균천 제자를 삼아 좌우에 매셔 몽조를 응하게 하시니 이때 동홍이 성지를 받자와 성지의 체크. 여기서의 성지는 성스러운 교지라는 단어거든요. 교지를 받아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교지는 편지,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지는 임금이 내린 어떤 지시사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균천 제자를 뽑을 때 창졸의 술을 채울 길이 없는지라 홍이 측근을 원근에 보내어 명하기를 만일 가합한 자가 있으면 가부를 묻지 말고, 가합이라는 것은 합당한 자가 있으면 가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지 말고 잡아오라의 밑줄. 그래서 뭐래요? 너 우리 애랑 같이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다? 납치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염의 밑줄. 여염이란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여염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집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의 소년 중 아름다운 자는 감히 길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납치당할까봐. 이해됐죠? 양창국의 첫 벽성선은 양창국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벽성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남장을 했대요. 남장의 밑줄. 남장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소년 꿈에서 어땠어? 소년이었는데 소녀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 했지. 기억나? 그러니까 여기서 남장을 했으니까 첩이니까 여자거든. 근데 남장을 했다 했으니까 얘가 혹시 그 소년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양창국의 유배진 운남으로 향하다 동홍에 보호하게 납치되어 노견의 처소로 가게 된다. 천자가 신분을 감추고 그것을 감췄다. 천자가 신분을 감췄다의 밑줄. 황제가 아닌 척했대요. 그의 정체를 눈치챈 벽성선은 음리를 통해 충의를 전달하고 노견은 이를 견제하려 한다. 그럼 노견은 착한 새끼, 나쁜 새끼? 나쁜 새끼. 각설. 아까 차시랑 각설은 똑같단 말을 했죠. 제끼고 지금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벽성선이 뜻밖의 천자를 지척에 매셔. 지척이니까 지척의 밑줄. 지척은 뭐예요?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신 문무하신 덕을 우러러보며 노균, 동홍이 천자의 총명함을 가리움을 더욱 통한하여 노균과 동홍 어쩌다 천자의 총명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했어. 천자가 훌륭한 걸 가렸다고 했으니까 얘네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동원도 개새끼였습니다. 통원하여 충이로서 분화마음을 동하니 두어곡절로 가나였으나 가나다는 간청하다 들어봤나요? 가난하다는 들어봤나요? 다 뭐예요? 올바르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분을한 회포를 풀 길이 없다니 노견의 말을 듣고 아미를 쓸고 옷깃을 여미며 말합니다. 훌륭하구나. 공의 미국지충이여. 선수를 말씀하여 성의를 요구하니 이는 공의 지혜 남다름이요. 여기서의 공은 노견의 말을 듣고 아미를 썼다. 동그라미. 여기서 공은 노견에 대한 이야기죠. 현명하신 신하를 쫓아내고 당로를 세워 언간을 주시고 위세를 남용하니 이는 공의 수단이 출중함이요. 이건 다 뭐다? 네 새끼 때문이야. 봉선을 청하여 나랏돈을 탕진하고 민심을 소동하여 원망이 일어나되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니 이는 공의 담략이 견고함이요. 칭찬하면서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천하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되 스스로 모르는 자가 많거늘 이제 공은 알고 범하니 이는 그 밝음이 지극히 뛰어남이라. 또 자르고 이제 다시 풍류를 지어 균천제자를 뽑으며 고문대족의 처첩을 빼어오며 행인 과객의 종적을 겁박하니 소문이 효효하여 백성이 길가에 의논하고 군자는 집안에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성천자의 총명하심으로 어찌 이러하신고 하며 위로 황태우가 10년을 더하시고 종묘사직의 위태함이 누란지세이나 종묘사직이 뭔지 아나요? 들어본 적 있나? 종묘사직? 종묘사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조선의 종묘사직을 보존하옵소서 하면 조선의 뿌리 왕권들 왕에 대한 가계도 있죠. 왕에 대한 가계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란지세이나 공의 복명부기는 날로 더하여 감히 우러러보기조차 어려우니 나라는 존망을 해가고 있는데 너는 위세가 드높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묘한 이치가 있는 경륜이라 공이 어찌 좋기 생더러 물을 바가 있으리요. 그러나 생이 들으니 제가 들으니 없는 뿌리가 없는 즉 끊어지나니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요. 백성이 근본에 미칠. 그러니까 백성한테 충실하지 왜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인구는 신하의 뿌리라. 공이 다만 목전부기를 알고 목전이란 것은 눈앞의 부기예요. 눈앞. 인군과 나라를 알지 못하니 근원 없는 물과 뿌리 없는 나무가 몇 날을 지탱하리요. 한마디로 뭐예요? 비유를 하면서 우리 곧 존망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새끼 때문에. 말을 마치며 붉은 뺨에 찬바람이 일고 다시 입을 열지 않으니 천자 크게 놀라셔 선낭의 근본을 알고자 물으시되 군신이 한자리에서 행동거지를 어찌 감추리요? 짐은 대명천자라. 너는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뭐예요? 임금이 본인의 짐은 대명천자라. 이 부분이 바로 뭐야?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이죠.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넌 누구니?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죠. 선낭이 황망이 개는 계단입니다. 계단 아래 내려서 엎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천자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당돌한 죄가 많사오니 첩의 체크. 그래서 여자라는 걸 알고 있죠. 죽을 바를 알지 못합니다. 상이 더욱 놀라 물으시되 네가 이미 남자가 아니고 여자 같으면 어떠한 집 여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선낭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아뢰기를 신첩은 운남 죄인 양창곡의 천첩 벽성선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얘도 본인의 신분을 말해줬습니다. 천자가 놀라 잠시 침묵하시다 다시 물으시되 네가 지난번에 가중의 풍파를 만나 강주로 쫓겨나던 벽성선이 아닌가? 선낭이 황공하여 아뢰기를 그러면 천자가 벽선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얼굴은 모르지만 네가 벽선선이랑 애니? 라고는 물어본 거야. 과연 신첩이로소이다. 맞습니다. 천자가 즉시 몸을 일어 당에 내리시며 선낭에게 이르시되 너 가히 짐을 따르라. 날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낭이 시비소청을 데리고 시비라는 것은 노비입니다. 여자 종이에요. 시녀. 소청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네요. 소청이 시비의 이름이에요. 천자를 매셔 별궁에 이름에 밤이 이미 오경이 되었더라. 새벽이 나왔더라. 천자가 내시에게 명하시어 촉은 여긴 뭐예요? 촉불입니다. 선낭일 앞에 불러 얼굴을 들라하고 자세히 보시더니 크게 놀라시며 이르시되 이 어찌 기이한 인물이 아니리오. 하늘이 너로서 짐을 도우시도다.
이미 내 얼굴을 몽중해 보았으니 네 얼굴을 몽중해 보았다의 체크. 그래서 뭐예요? 꿈에서 구했던 그 소년이 바로 너였구나. 네 얼굴이랑 그 소년이랑 똑같이 생겼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지난번 고운 용모로 풍류를 옆에 끼고 짐을 붙들던 자가 네가 아니려 하고 별궁에서 신몽 얻음을 이르시며 제3 사랑하사 이를 이르시되 네 능히 글자를 아는가? 너 글자 아니? 얘 문명은 아닌데요? 천자가 지피를 주며 쓰라 하시니 선낭이 지피를 가지고 끌어엎드리니 상이 부르시니 그 글을 갈았으되 짐이 어리석어 충신을 멀리하고 허황을 믿어 허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니 연왕 양창국의 소실 벽성선이 열렬한 협기와 충의로 마음이 있어 천리 해상의 검은 고를 안아 섬수목수로 현을 한 번 떨침에 찬바람이 일어나 구름을 썰어버리고 1월이 옛빛을 찾으니 이는 청보에 없던 일이라 짐이 근일 일몽을 얻으니 몸이 공중에서 떨어져 10분 위태하더니 한 소년이 붙들어 구함을 보았더니 금이 벽성선을 보며 몽중의 소년과 조금도 다르면서 어찌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리오 하면서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꿈을 꿨던 거, 내가 네 얼굴 꿈에서 봤다 이런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짐이 이제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하여 그 위태함이 천상에 떨어질 뿐 아니라 만일 벽성선의 충이 아닌 적 어찌 오늘날이 있으리요? 라고 했으니까 너 아니었으면 나 좆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일몽을 중심으로 밑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몽 속의 상황은 이후의 서사 단계를 암시하는 단서로 기능을 한다. 맞는 말이죠. 꿈에 있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몽의 모호한 내용은 그 의미를 풀이해낸 인물이 큰 상을 받는 이유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 받았어요? 안 받았죠? 답은 2번입니다. 일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백성들이 곤란을 겪게 됐다. 그게 뭐였어요? 그 홍동인가? 동홍인가? 그놈의 자식이 제자 모으게 아무나 싹 다 잡아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염집 백성들이 집 밖에 못 나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일몽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 일몽을 꾼 인물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홍동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벽성선이다. 일몽을 꾼 인물이 처음에는 이를 불길하게 여겼으나 해몽을 듣고는 길조로 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길한데 그랬는데 약간 노균이가 아닌데요? 좋은 꿈인데요? 했더니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자는 무예가 뛰어난 소년들을 생활받아도 무예가 뛰어난 소년 맞냐? 무예가 뛰어나는 거냐? 틀렸죠. 2번 동홍은 측근들만 균천제자에 추천하여 자기 세력을 키웠다. 맞나요? 아니죠. 딴 사람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벽성선이 노균의 말을 반박하자 천자는 불쾌가 화났어요? 화났나요? 천자 화났네? 화 안 나지 않았어? 화 어디서 났어? 화 어디서 냈어? 어디 보자. 화를 낸 적이 없어. 놀랬지, 놀래. 이해됐나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천자는 자신의 정체를 벽성선이 눈치채었는지 시험해보았다. 시험해봤나요? 그런 거 없었죠. 벽성선은 자신의 이름보다 성별을 먼저 천자에게 드러냈다. 저 여자예요. 서첩. 오케이? 서첩이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너 누군데? 라고 했더니 저는 벽성선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이네요.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비꼬면서 너 이 새끼 지랄한다 지랄해 하면서 너 때문에 인생 조졌다 우리나라 망했어 이 자식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과 비교했다. 역사적 인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없었죠.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역사적 인물이 나오려면 어디 나라의 누구 어디 나라의 누구 어디 나라의 누구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서리적 표현을 통했다 이런 건 이제 있는 거고 비유를 활용하여 상대와 임금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아까 그래가지고 뭐 뿌리 없는 나무가 어쩌고저쩌고 했지 그런 이야기. 부정적 행동을 열거했다. 네가 앞에서 뭐뭐 했던 거 뭐뭐 했던 거 뭐뭐 했던 거 아무 다 잘라서 나눴어요. 상대를 친송하는 듯.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비꼬았다 했죠? 15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명사상은 정명 동그라미 충, 효, 의 등 명목과 그것을 구성한 실질적 행동 사이에 부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명목 밑줄, 행동 밑줄. 그래서 부합 추구의 밑줄. 그래서 어떤 관념과 실전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명사상입니다.
유교적 신분 사회에서 이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사회의 질서가 안정될 수 있다는 관념으로 수용되었다. 옥루몽은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임금과 임금답지 못했다. 신하 앞에서 직언하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성별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명목과 실질의 일치, 성별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의 밑줄, 양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봅시다. 천자가 별궁에서 신선을 모으려 하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허황한 것에 미혹되어 정서를 소홀히 한 것이다. 신선을 모신다는 건 현실계야 초월계야? 초월계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천자의 총명함을 가린다는 이유로 벽성선에게 노균에게 분노하는 것은 노균이 겉으로 임금을 위하는 척하면서 신하의 직분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천자의 총애를 받는 노견을 벽성선이 천자 앞에서 거침없이 질책한다. 앞에서 깠죠. 명목과 실질이 어긋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한다. 맞는 말입니다. 죄인의 신부님 벽성선이 천자를 일깨우기 위해 천자의 꿈속 인물이라고 자신이라고 밝힌다. 지가 지라고 말했어? 그거 나예요 라고 했어? 안 했지? 얼굴 보고 깜짝 놀라서 어이구 네 얼굴 꿈에서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